근데 AI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서류가 많아도 그거를 다 분석해갖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어떤 거에 관심이 있겠구나, 어떤 걸 쟁점으로 생각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AI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AI 툴이 많으니까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도 직무에 AI를 씁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이나 여러 로펌에서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써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AI가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게 법률 분야에서는 명확히 한정적이다. 그게 뭐냐면, 법률 서류라는 게 굉장히 많은 주장과 이제 의견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AI가 지금 현재는 정리는 잘해줘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법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검토한 서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AI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서류가 많아도 그거를 다 분석해갖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AI가 누락하는 데이터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락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나 수사기관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겠구나, 어떤 걸 쟁점으로 생각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AI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법률 문서를 쓸 때 송무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쓰는 서류들,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AI가 쟁점을 스스로 도출할 능력은 없어요.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이거를 AI는 절대 파악을 못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님이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걸 쟁점으로 볼까? 증거 자료를 다 분철해갖고 PDF 만들어서 올리고 서류들 다 줘도 AI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증거를 어떤 게 우선순위를 삼을지, 어떤 게 가치가 있을지를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고차원적인 상황까지는 무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AI를 대단히 국한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든요, AI를. 왜냐면은 소송 서류,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들은 올리기가 되게 부담이 돼요. 올릴 수가 없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증거자료 원본 올린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법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AI한테 고객이 준 증거 서류, 고객이 모아온 서류,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를 다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면을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규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서면을 전부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지금 AI가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는 법률 문서 부분이 있는데, 판례를 검색할 때는 AI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판례를 검색할 때 단어 기준을 했거든요. 뭐 사기, 뭐 횡령, 전대차, 뭐 임대차, 이런 키워드를 넣고 조금 판례를 찾았었는데, 이제는 AI한테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준 다음에 이거와 부합하는 판례를 찾아봐 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리서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변호사님들이 리서치 업무, 그러니까 판례를 찾거나 유사한 사례를 찾거나 법률 문서에 우리가 레퍼럴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찾을 때에는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생각보다 쓰지 않는 경우와 쓰는 경우에 결과물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가 리서칭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쟁점을 짚어내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 경찰, 검찰, 법원을 설득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AI로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변호사님들은 뭘 해야 될까요?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때쯤 되면 변호사들은 이제 고객한테 좀 더 대신해 주기보다는 어드바이저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는 대리를 하고 위임해서 그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업무는 이제 AI가 직접 수행은 AI가 하겠죠. AI가 수행,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AI가 하는데, 좀 더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쟁점 도출 있잖아요. 어떤 게 분쟁의 핵심이 될지 이런 것들을 맥을 짚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는 AI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기 때문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이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고 그걸 설득하는 과정은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대리하는 행위, 문서를 대신 쓰는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행위는 AI가 점점 더 많이 하겠지만은, 어드바이저, 충고,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쟁점을 짚어내는 건 끝까지 사람이 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 자문의 분야가 좀 더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이제 판결이 나뉘잖아요. 어쩔 때는 막 저희들 속으로는 야, 저 나쁜 놈이 어떻게 저걸 받냐, 그냥 저 로봇이나 AI로 바꿔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사를 AI로 바꾸면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만족을 할까요? 그거는 또 협의의 문제거든요. 어떤 판결을 갖다가 사람이 쓰지 않고 AI가 썼을 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납득하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AI를 만든 건 누구고 제공한 사람은 누굴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은 그 사법 시스템이 그 자체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법 시스템으로 나온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자. 이거를 사회적 협의가 있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AI가 됐을 때 저희가 형사 사건이면은 정말 중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3년, 5년형, 7년형, 10년형, 사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형량을 인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형량을 내리는데 기계가 판단했다. 그때 과연 사람들이 그걸 존중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가 판사가 되면은 교도소 안에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 그리고 사적 복수가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은 너무나도 시기상조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 상에서. 하지만 AI로 이걸 대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은 예측 불가능할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법원용 AI를 개발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법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판사님들이 좀 더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와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법원용 AI를 국가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처했어요. 그럼 이럴 때 뭔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AI한테 뭐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니면 변호사님을 바로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겪는 고통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식인이나 유튜브 이런 구글에서 검색된 걸 가지고 환자분들이 제 증상은 이런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써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법률 분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기보다는 AI 플랫폼에 먼저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AI 툴을 써본 입장에서는 AI가 하는 형태의 그 답변이나 정리된 내용은 로스쿨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실무를 경험하지 않은 대단히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전체가 아니거든요. 판례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각의 변호사들이 고유하게 경험해서 쌓아놓은 노하우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거는 데이터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학부생 정도의 수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결책을 못 내놔요. 다만 법리에 대해서는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요만큼의 법리가 헷갈린다. 그런 것들은 AI한테 물어보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방금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AI가 내놓은 답변은 굉장히 교과서적입니다.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진화할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답변해 줄 뿐이에요. 그걸 믿고 행동했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굉장히 큰 오답인데 또 AI가 답변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거치지 않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럼 AI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한테 상담 받잖아요. 그 변호사한테 받은 상담을 검증한 용도로 쓰는 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변호사가 파악한 법리적인 주장이 맞는지, 이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이 타당한지, 그 AI가 검토 툴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변호사랑 상담을 해봤더니 그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게 타당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석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명하게 AI를 쓰는 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상담을 해본다. 그렇죠. 먼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변호사 상담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상담만으로도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걸 하는데 검증한 툴로서 AI를 쓰는 거는 대단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변호사가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틀린 말 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변호사의 판단과 선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한 번 더 보완하는 용도로 AI를 쓰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AI를 통해서 검토한 내용을 변호사랑 얘기를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